요즘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예전보다 좀 떨어졌다고 하죠. 공무원 인기가 과거보다는 좀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올해 9급 공무원 경쟁률이 8.8대 1인데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네요. 뭐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고 해도 그래도 정년이 보장되고 또 공무원 연금도 나오는 안정적인 직업군인데요. 조선시대에도 당연히 공무원이 있었죠. 그러면 조선시대 공무원들은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특히 세종대왕 혹은 정조 같은 워커홀릭 왕을 만났다면 이분들 참 과로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 조선시대로 거슬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뭐 공무원은 그래도 안정적인 일자리인데 또 한편에선 박봉이라고 네. 하고 조선시대는 어땠을까요? 조선시대는 최고의 출세가 바로 공무원이 되는 거였습니다. 과거급제. 네. 그래서 과거급제를 하는 거. 과거급제 하면은 지금 공무원이 9급인 것처럼 네. 조선시대 공직도 이제 9단계였는데요. 종구품, 정구품 그렇게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제일 높은 게 정일품인 영의정. 네. 제일 낮은 게 종구품. 그렇게 돼 있는데 보통 이제 정구품 정이 종보다 높은 거예요. 예, 한 단계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는 식으로 돼 있는데 보통 종구품으로 제일 유명한 게 참봉. 이게 제일 낮은 벼슬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제 과거급제하면 제일 먼저 급제하면 이 참봉이나 이 9등급에 되는데요. 종구품. 예. 근데 만약에 장원급제를 했다? 그러면 더 높은 종육품에 임명됩니다. 장원인데 1등 했는데 예, 예. 그렇게 높은 건 또 아니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거의 다른 사람보다 뭐 10년 가까이 먼저 승진하는 거예요. 장원하면은 그래도 남들보다 훨씬 빠른 승진이 되고 그리고 똑같은 좋은 구품이라도 더 잘 나가는 직업이 있고 아닌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아하. 더 좋은 데 꽂아주죠. 똑같은 종육품이라고 해도 근데 장원급제하면 종육품. 예. 올라갈 길이 멀긴 멉니다. 정일품이 영의정이면 국무총리 정도 되는 거죠. 예. 근데 또 이거는 그 과거급제 한 사람이고 예. 지방은 또 체계가 다릅니다. 지방은 이런 과거 시험이 따로 없이 이제 그 아름아름은 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도 9등급입니다. 제일 낮은 영리라고 하거든요. 제일 낮은 영리가 계서 영리고 제일 높은 영리가 이방 영리인데요. 우리 그 사극에서 많이 나온 이방. 네네네. 근데 그 밑에 있는 관리들이죠. 이 밑에 그 아까 얘기한 9등급에서 1등급까지 올라가는데 지방에서도요. 대략 40년에서 50년 걸립니다. 예? 그 승진해서 올라간대요. 이제 공무원 승진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오래 일해야 해서 그 승진할 수 있는 게 옛날에 공무원이고요. 와. 지금처럼 다 호봉 다 따로 있고 그 이제 승진 다 따로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하급 관리 영리 예. 9단계에서 1등급까지 올라갔는데 40년 50년 걸린다. 예. 조선시대의 수명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 중간에 사고 치지 말아야 되고 재수 좋으면은 그 승진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찐. 예. 그 이방이라는 표현 진짜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예, 왜 그렇죠. 사극에는 그렇게 이방이 많이 등장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방이 사실상 그 지방에 그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령이 물론 높은 사람인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외부인인 거예요. 근데 그 현지에서 일하면서 오래 일하면서 지역 속속들이 알고 실상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방이니까요. 이방이면 군수시장 바로 아래 정도로 뭐 그런 보면 돼요? 식으로 말마다는 비서관에 가깝지만 얘기했듯이 그 지방을 다 꿰고 있는 실질적인 그 지방의 그 유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요. 그래서 이방은 지방 공무원. 예. 근데 거기에서 거의 한 차석 정도 되는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공무원들도 인사고과 예. 평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인사고과가 있었어요. 굉장히 혹독했습니다. 혹독했어요? 보통 이 6개월마다 인사고과인 도목정이라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다른 관리들도 특히 이제 지방 관할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이제 자리를 바꾸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전에 이제 암행어사나 아니면 다른 관리들을 시켜서 전부 이 사람들이 일을 잘했나 못했나를 아주 꼼꼼하게 따져서 보고서로 만듭니다. 2년마다 일종의 순환보직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꼼꼼하게 평가를 예. 해서 자리를 주는 거고. 그러니까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은 어느 한 지역에서 누구에서 누구 일 잘하고 누구 일 못하고 이렇게 간단히 쓰여져 있는 편인데요. 예. 이제 승정원 일기에 좀 더 자세한 자료를 보면은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누구가 어느 지역에서 세금을 얼마만큼 걷었는데 무언 잘했고 어떤 걸 실수했고 그런 거를 꼼꼼하게 적어서 상중하 그렇게 다 레벨을 매겨둡니다. 요즘에도 이게 기업에서 뭐 A 등급, 뭐 B 등급 이렇게 매기듯이. 예, 그때는 상중하였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이때 고가를 잘못 받으면 이제 관직을 잃기 때문에 지방 관리를 이거에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고가 잘 못 받아서 떨려난 사람이 그 유명한 상인 임상옥입니다. 예. 이 사람이 곽상군수랑 2년인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귀성부사로 이제 승진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태클이 들어온 거예요. 얘가 지금 고가를 중을 맞았다. 이 중은 사실상 하다. 그럼 얘를 딴 데 맡기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관직을 잃어요. 잠시만요. 그러면 군수를 하다가 부사면은 한 단계 좀 위죠. 좀 더 높은 거죠. 좀 더 승진하려고 했는데 인사평가 중 상중하 중에 중 받았다고 예. 못 갔다고요? 예, 그러니까 중이 거기서 말하면 중이 사실상 하다. 그러니까 그냥 보기 안 좋아서 그러니까 A, B, C 중에서 B는 예, 사실상 저 C야. A급 아니다. 네. 왜 승진시켜주는 이런 느낌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임상옥은 부자였다고요? 예, 예. 워낙 이 사람이 그 유명한 그 인삼 자사주 매각을 통해서 대박을 냈던 인삼 상인입니다. 인삼 중국에 들고 갔다가 중국 상인들이 시간 질질 끌면서 안 사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인삼의 불을 확 태워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해서 원래 인삼 가격의 10배에 갖다 팔았던 그런 승부수가 굉장히 강력한 상인이었는데요. 보여주기식으로도 그렇고 인삼의 공급을 줄여버리고. 예, 예. 야. 그렇게 해서 굉장히 부자가 됐고 근데 그 사람이 상중하 상을 못 받고. 예, 예. 그게 여러 가지인데 우선 이 사람이 관직이 된 게 예. 관리가 여서가 아니라 그 이재민에 대한 그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했거든. 막 1만 년씩 펑펑. 그렇게 해서 나라에서 야 네가 정말 수고를 했다 하면서 관직을 줬던 거예요. 특채예요? 예, 특채죠. 특채는 뭐 낙하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좋아했겠냐고요. 저 돈 주고 관직 산동 그렇게 해서 미운 털도 좀 바뀌었을 때고 그리고 늘 그렇지만 훌륭한 상인이 훌륭한 목민관이 될 수 있냐고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특채가 됐고, 그러니까 부자여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낙하산으로 왔는데 옆에서 봤을 때는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인사평가 중인데 저거 승진할 것 같으니까 막 탄원서 올리고. 그렇죠. 약간 그 차별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결국 그 양인이지 상인이었지 양반은 아니었으니까요. 신분적으로도 예. 아이고 옆에서도 또 그냥 끌어내리는 사람도 있었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워커홀릭 공무원들 예. 이게 자발적인 건지 비자발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그 대통령실에 파견됐던 한 공무원 예, 예, 예. 과로로 또 쓰러지는 일도 있었는데 예, 저도 보고 근데 봤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폭설 내리면 또 공무원들부터 출동하시고 예. 집중호우 수해 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예. 굳은 일을 또 피할 수도 없고요. 조선시대에도 비슷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관직에서 그 나라 일을 하는 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건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분들이 고생을 하면 열심히 하면 나라는 더 좋게 될 테니까요. 그래도 과로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도 이제 그 수많은 과로의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요. 과로 기록이 있어요? 예, 예, 그렇죠. 뭐 이제 워라벨이라고 해서 사는 것과 일하는 것의 그 균형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쉬는 거 노는 거보다 일만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무리해서 일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테고, 네. 근데 저는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근데 이런 조선시대 공무원들의 가장 큰 악몽이라고 한다면 역시 세종대왕님이 되시겠죠. 예? 아예 그 성군 세종대왕이 왜 그렇습니다. 악몽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이건 인터넷으로 많이 인 건데 네. 황희정승이 예. 18번이나 저 일 그만두시겠습니다 하고 사직서를 올렸지만 세종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밈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위 관료인데 예, 사직서를 18번이나 썼는데 18번 반려. 예. 그 사표 수리 안 하면 계속 그렇죠, 일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18번이라는 것도 굉장히 그 깎아서 본 것이 왜냐하면 황희정승은 무려 28년 동안 계속 은퇴하고 싶어서 몸이 달았습니다. 28년 동안 일을 한 게 아니라 은퇴하고 싶은데 억지로 일한 게 예. 28년. 그렇죠. 거의 노인 학대였습니다. 그래서 87세까지 일했습니다. 이거는 87세. 예. 조선시대에. 그렇죠. 지금도 87세는 나이가 많은데 그때는 뭐 거의 솔직히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종은 아니야 계속 일해라는 것을 일관되게 얘기했고 문제는 이 희생자가 황희정승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따져봅시다. 예. 황희정승.
그만두겠다. 나 일 좀 그만하겠다. 왜 계속 18번이나 이야기를 한 걸까요? 사실 황희정승 자신은 고려 때 사람이고요. 이미 태종 때부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자를 양녕대군에서 세종으로 바뀔 때 그 황희는 반대를 했어요. 그냥 세자를 삼자 해서 그때 귀향을 갔습니다. 그래서 귀향을 가서 그때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때였다고 생각해요. 충녕대군 쪽으로 줄 선 게 아니라 양녕 쪽으로. 양녕대군 쪽으로 줄 섰다가 귀향 갔다. 예. 그러다가 세종 4년 때쯤에 다시 귀향지에서 데리고 와서 이제 일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승진하게 되니까 이제 그때 일을 시작했을 때가 이미 65세였어요. 나이 많죠. 65세에 예. 세종과 일을 시작했다. 아니요. 그 전에 죄송합니다. 환갑 때, 거의 환갑 때. 그러니까 56세 때 일을 시작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것도 많은 나이인데 은퇴해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65세가 되었을 때 이때 네. 세종 9년입니다. 예. 이제 저 일 좀 쉬겠습니다. 사직하겠습니다라고 처음으로 사직서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65세 돼서 예. 세종과 한 10년 차 정도 예. 같이 일하고 이제 쉬겠습니다. 예. 그럴만하죠 65세인데. 예, 그리고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기억력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세종이 그 반려를 합니다. 당신 아직 젊습니다. 일하세요. 지금은 그렇다 쳐도 조선시대 65세 예. 황희정승에게. 근데 보통 그 조선이 약간 좀 예의나 체면을 따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저 그 신하들이 보통 이러다 아예 나 은퇴할래요라고 하면은 왕이 아예 그러지 말고 하면은 신하들도 못 이기는 척 그냥 눌러 앉는 그런 서로 예의상. 예,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문제는 황희는 진짜로 쉬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죠 65세였는데. 예. 그래서 계속 이제 사직서를 꾸준하게 올려 18번이 아니라 계속 나 눈이 안 보인다. 귀도 잘 안 들린다. 나 능력이 너무 없어서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저 좀 쉬게 해주세요. 근데 그로부터 한 22, 3년을 더 일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사직서를 올릴 때마다 그 세종이 그 황희가 올린 사직서 글만큼 두께의 대답을 돌려줘요. 와, 그것도 대단하네. 예, 한 소리가 아니야, 너 일 잘해, 너 훌륭해, 너 일 많고 네가 없으면 내가 누구를 의지하니? 아 그래, 네가 일을 쉬면 너는 편하겠지. 그럼 나는 어쩌라고? 나는 누구를 의지하면 되냐? 그러니까 그냥 일해라. 그 사직서에 그냥 일신상의 사유 이런 거 예.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구구절절하게 설명해 된 게 이게 유교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왕이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는 건 굉장히 영광이죠. 영광이긴 영광인데 황희는 정말로 쉬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그것도 보니- 20년 넘게. 예. 그러니까 하도 안 들어주니까 이제 황희가 어떻게 하면 주변에 작업을 들어갑니다. 당시 그 세종의 비서였던 도승지한테 네. 계속 편지를 보내고 글을 씁니다. 내가 지금 너무 늙어서 힘들다. 나 집에 가서 너무 쉬고 싶다. 나 어디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다고 계속 편지를 보내고 그다음에 시까지 적어 보냅니다. 나 집에 가서 쉴 수 있게 해줘라고 쓴 시를 보냅니다. 도승지면은 뭐 비서실장. 예, 청와대 대통령실 비서실장이죠. 비서실장. 예,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그 각 잡고 사직서를 올립니다. 나 너무 힘들어서 이번엔 쉬어야겠습니다. 진지하다. 예, 라고 보내니까 그때 그걸 본 세종이 곰곰이 생각하다 옆에 있는 도승지한테 물어봅니다. 이 도승지가 그 이름이 김돈인데요. 피도 눈물도 없는 이공계입니다. T. 아니야,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아니, 그러니까 냉혈한. MBTI T. 예, 뭐 그렇습니다. 진짜 이공계예요. 이 사람 천문학자이고 수학자였거든요. 오. 그리고 아주 냉혹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 임금님께서 계속 일하라고 하시는데. 예,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세종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희가 정말 그렇게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하니?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김돈이 대답합니다. 제가 보기엔 확실히 귀는 좀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여전히 똑똑해요. 그러니까 황희 일 잘하니까 누워서 일하게 하죠라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워서 일하게 하라고? 그게 기록에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조선조 아까 기록에. 노인 학대에 가깝다고 말씀하신 게 예. 그 80이 넘어서도 그러니까 87세까지 이때는 75살이었습니다. 물론 적은 나이는 아니죠. 조선시대 75이면 예. 근데 누워서라도 일을 시키자. 라는 게 도승지가 한 말이죠. 그러니까 황희가 그동안 열심히 그렇게 야.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세종이 역시 그렇지 하면서 역시 사직서를 반려해 버립니다. 아니 이때는 그러면은 어떻게 황희정승 없으면은
조선이 안 들어갔답니까? 그 황희정승의 특기가 이 사람이 사실 뭐 그냥 좋은 사람으로 대충 알려져 있지만 이 사람이 군기 반장입니다. 황희정승이. 예. 그 왜냐하면 그 세종의 그 정치는 이제 토론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와중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많은 의견이 오러가지만 계속되다 보면 그냥 싸움이 돼요. 이때 거기 조용, 거기 얘기하고 거기 얘기하고 하고 이게 모든 이 소란을 그 통과를 하면서 이해하면서 이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황희인 거죠. 영의정? 예. 영의정. 그러니까 국무총리. 예, 예. 영화를 보면 많이 나오기도 했죠. 그렇죠. 아무래도 세종하면 역시 황희정승이니까요. 근데 80이 넘어서도 예. 일을 해야 했고 심지어 누워 있어도 되니까 누워서 일하라. 그리고 한 달에 침상근무. 예. 그리고 한 달에 2번만 출근해도 된다라고까지도 얘기했는데 재택근무. 예. 근데 누운다고 일을 안 하는 거 아니고요. 예. 일 생기면 그때 갔다 가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건 뭐 사람 쉬는 보내서. 것도 아니고 예. 쉬는 것도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 일하다가 결국 87세야 겨우 은퇴를 하는데요. 그로부터 넉 달 뒤에 세종이 승하합니다. 예? 세종이 먼저 예, 세종이 먼저 죽어요. 세종이 죽기 나흘 전, 그러니까 넉 달 전에야 겨우 은퇴를 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부려먹힌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세종이 본인 건강 다 상하고 생각해보니까 황희정승이 87세네. 이제 은퇴시켜드려야지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서로가 세종대왕도 그렇고 황희정승도 그렇고 뭐 죽기 직전까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워커홀릭이었고. 근데 황희정승 입장에서는 아까 그 도승지 예, 김돈이라는 도승지 즉 비서실장 예. 얄미웠겠어요. 예, 근데 중간에서 좀 편이라도 좀 그렇습니다. 들어주지. 근데 사연이 있는 게요. 이 김돈이라는 사람이 황희한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종한테도 그랬습니다. 임금님한테. 예. 그 당시 그 세종이 이제 즉위해서 세종이 20년쯤이었습니다. 네. 일한 지 20년쯤 되니까 이제 세종도 여기저기 아프고 불편해집니다. 일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또 세종한테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병이 있었거든요. 당뇨라든가 아니면 그 눈병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 세종은 이 말년에 굉장히 중요한 취미 생활이 있었습니다. 훈민정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 일을 할 틈이 좀 시간을 좀 쪼갰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종이 또 싫어한 게 강무라고 해서 군사훈련이거든요. 말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세종은 그 태종과 달리 몸 움직인 걸 몹시 싫어했습니다. 글 읽고 쓰는 건 좋아하는데 네. 군사훈련은 싫어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하들 이쪽도 이제 도승지한테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자꾸 몸도 아프고 또 눈도 안 보이고 그런데 세자한테 내일 좀 나눠주자. 라고 얘기하는데 그 도승지 김도는 여기도 칼같이 거절합니다. 특히 이제 몸 쓰는 거 군사적인 측면은 좀 세자한테 넘기자라고 예. 했는데. 그러니까 명령이 두 군데에 나오면 안 됩니다. 그냥 일하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종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 일 좀 줄일래. 그 강무도 그렇고 그냥 세세한 일 거 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 몇 거 좀 사소한 것들 세자한테 넘길래라고 할까. 김도는 그 이야기 이전에 끝난 줄 알았는데요. 그냥 하셔야죠. 라고 해서 결국 세종이 화를 냅니다. 세자한테 맡길 거야. 라고 했더니 김돈이 그러면은 다른 신하들을 불러서 의논해서 이 다수결로 정합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이 좀 세부적인 일은 국무위원들이나 총리한테 좀 맡깁시다라고 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럼 국무위원들 다 불러서 의견 들어봅시다라고 예.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의논을 하면은 그 찬성표는 왕 하나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반대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금님께서 계속해서 자기 일을 남한테 군사적인 측면도 떠넘기려고 그렇고 한다. 넘겨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세종은 이제 화를 내고 있지만 이미 김돈이 불러서 황보이나 다른 신하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그래서 아니 임금님께서 일을 빠지신다고요? 일을 빼시겠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 반대의 선봉에 선 게 바로 황이었습니다. 황희정승이 아니 임금님이 어떻게 일을 빼십니까? 그러니까 세종이 나 여기저기 아프고라고 했대. 이때 황희가 한 말이 재밌는 게 네. 지금 당신 나이가 40살인데 임금님 당신 나이가 40살인데 다른 사람은 이때 사회 초년생으로 처음으로 관직을 신학할 젊은 나이다. 그러니까 그냥 일을 하세요. 서로 예. 세종,
황희정승, 김돈 이 사람들이 그냥 다 물려 있는 거네요. 예, 서로 누가 감히 일을 빼려고 하냐. 누가 쉬어? 여기에다- 그렇죠. 누가 휴가 내나 보자. 예. 그렇죠. 그게 상대가 임금님이라도 절대로 용서가 없었던 거죠. 스스로가 예, 재밌습니다. 거의 워커홀릭의 지옥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6261님이 백성에게는 성군이지만 신하들에게는 악마 같았을 듯 크크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열심히들 하셨으니까 세종시대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태평성대 있고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데 아까 박미영님이 그러면 그 도승지 김돈이라고 하는 그분은 몇 세까지 일하셨나요? 그분도 누워서까지도 일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얘기를 드리면 56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예. 명백하게 과로사입니다. 이분도 예. 김돈이라는 도승지도 예. 이분도 사실 가해자 같지만 피해자 같은 사람이거든요. 서로가 예. 워낙 이 사람은 젊었을 때 이제 그 문명이 있었고 아까 얘기했듯이 천문학자입니다. 그 관료이면서도 수학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충녕대군이 나랑 같이 좀 그 왕자 시절에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네. 김돈이 이제 거절했습니다. 아, 이게 사서론 관계 가지면 안 됩니다.라고 하다가 이제 충녕이 세종이 되면서 이제 왕의 신하가 됐죠. 근데 문제는 이 김돈의 어머니가 전라도 그 강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봉양 좀 해야겠습니다 하면서 김돈이 장흥 쪽으로 그 외직으로 나갑니다. 지방으로 좀 가겠습니다. 예, 그랬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세종이 김돈을 그 집현전에 꽂아 넣습니다. 네. 서울 와서 일해라. 한양에 와서 일해라. 예, 그리고- 지방 가 있지 말고. 그리고 너희 엄마 모셔와라. 그래서 엄마를 서울로 모시기 위해서 국식이니 뭐니 다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전남 강진에 계신 어머니를 한양으로 모셔와서 살아라. 예, 이 김돈이라는 사람을 한양에서 일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사택이라도 제공을 했답니까? 그러니까 일단 먹을 거를 많이 풍부하게 대줬습니다. 뭐 쌀이고 곡식이고 이게 그 음식 반찬 같은 거 전부 다 대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세종 22년에 아까 얘기한 대로 56세에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서 되게 안타까워했거든요. 이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한국 과학사에도 큰 역할을 한 사람이라서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죽기 한 1, 2년 전서부터 몸이 자꾸 아프니까 세종이 걱정해 주면서 너 그렇게 아프니까 일이 좀 적은 데에 관직을 맡겨줄게라고 합니다. 쉬라는 건 아니고. 쉬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이 좀 100% 쉬는 적은데. 건 아니고 예. 일을 좀 줄여줄게. 예. 그래서 그거 결국 죽을 때까지 일 시켰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명백하게 과로사인 티가 나는 사람들이 조선 세종 때 여러 명이 있거든요. 특히 많아요. 예. 우선 아까 얘기한 대로 황희가 87세까지 퇴직을 못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황희가 제일 오래 살았기 때문에 티가 나는 것이고 사실 세종 때 많은 사람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일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예를 몇 명 들어봤는데 허조는 71세까지 일하다 죽었고요. 맹사정은 79세, 신계는 73세, 조말생은 77세, 유정현 71세, 이명균 70세이고 윤회란 사람만 57세에 일찍 죽었는데 이 사람은 술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 죽기 사흘 전까지 일했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다 세종대왕 시절에 예, 고위 관료들. 관리들이었습니다. 예, 기본이 70세 이상이네요. 예. 그러니까 아니, 죽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일을 시켰다. 그렇습니다. 특히 여기에 조말생이나 유정원은 정말 죽기 사흘 전까지 계속 일했어요. 심각하네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거 뭐 주 52시간제 근무 위반은 물론이고 거의 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세종대가 그렇습니다. 어디 불려가지. 그러니까 너무들 나이가 들고 힘드니까 한번 건의를 했어요, 왕한테. 지금 요즘 의정부가 나이들이 너무 많아서 40, 50만 돼도 막내가 된다. 의정부면은 뭐 검찰 경찰 같은. 아니 거의 국무회의죠. 국무회의, 예, 국무회의. 예. 그러니까 나이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좀 은퇴 좀 시키자라고 했는데 세종이 거절합니다. 그냥 거의 국무회의장이 다 70대로 채워져 있다. 예, 거의 마지막까지 한 방울까지 짜낸 그런 일이었습니다. 물론 좋게 보면 이를 사랑하신 세종대왕, 예, 나쁘게 보면 그만큼 신하들을 너무 이제 세게 부렸다. 아니 그러면은 젊은 관리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능력 좋은 젊은 관리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예, 그러니까 세종의 인사에 좀 특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고 못하는 사람이고 웬만한 한 자리 두면 바꾸질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제 백성들을 구휼하다가 백성들이 굶주린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그 잘못한 관리를 잡아다가 그 자리에서 곤장을 쳐요. 네. 곤장을 친 다음에 예. 그 사람을 갈아치우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맡깁니다. 아,
그러니까 혼내주고 똑바로 일해라. 하고 아. 뒷수습은 네가 해라. 그러니까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일이 바뀌면은 못 바뀌는 건데. 쓰는 사람만 계속 쓴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야. 고위들은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제 쥐어 짜지는 동안 그보다 젊은 그 현장 관리들은 현장에서 구르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사군 육진의 개척, 그러니까 그 네. 함경도 일이었거든요. 조선 북독의 영토를 개척하는 일이었는데 여기에 가장 큰 희생이 된 사람은 이제 보통 우리가 김종서 장군을 생각해 보면 네. 그 전에 그 하경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흠. 이 사람이 그 진주 출신인데요. 워낙 이 사람은 무과 출신이고 굉장히 스펙터클하게 살았는데 이 왕자의 나에 휘말려 죽을 뻔했다가 태종 때 이제 발탁이 돼서 네. 한 번 함경도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함경도에서 좀 이제 실패하고 돌아왔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세종이 돼서 세종 4년 때 이 하경복을 함길도 병마 절도사에 임명합니다. 그래서 네. 함경도에 보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진족과 싸워라. 그래서 이 사람이 함길도가 지금 함경도. 예, 함경도입니다. 그래서 여진족하고 싸워서 계속 지고 있었거든요. 태종 때 아주 심각하게 졌었어요. 오. 근데 세종 6년 때 한번 이제 이 하경복이 크게 이깁니다. 그래서 예, 그랬는데 워낙 그 지방 관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2년 텀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경복이 이제 게다가 이 사람 고향이 진주고 어머니가 아직 진주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쪽 고향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 이제 돌아가고 싶은데요 라고 어필했던 모양인데 세종이 답장을 보냅니다. 수고가 많다. 네가 2년 동안 일했으니까 돌아와야 되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너만한 애가 없더라. 그러니까 중국 보니까 거기는 한 수십 년씩 근무하던데 그러니까 일 잘하고 더 얘기 안 할게. 그렇게 편지를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거의 남쪽 끝에서 태어난 사람을 예. 한반도의 북쪽 끝에 보내놓고 예. 일 잘하니까 거기 계속 있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계속 일은 하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어필하죠.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세종이 부하 중에 한 사람 보내서 네. 너 거기 하경복한테 가봐서 걔가 정말로 힘든지 보고 필요한 거 있는지 좀 알아봐라. 근데 만약에 이 보낸 사람이 김동 같은 사람이면 걔 별로 안 있는데요? 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계속 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그 사이에 고향은 보내줬습니까? 계속 못 가다가 근데 세종이도 이제 불쌍하게 생각했는지 북쪽 상황이 좀 안정되면 고향 한번 갔다 와라. 그래서 북쪽에 근무한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고향에 다녀옵니다. 휴가를 6년 만에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여기 함경도에서 경남 진주까지 조선시대에 가려면 거의 뭐 한 달은 걸렸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어머니를 드디어 6년 만에 보니까 그 경기도 감사가 그 일부러 성대하게 파티도 벌여줍니다. 수고했다 그러면서요. 근데 그렇게 일하고 나서 또 경상도 함경도로 갑니다. 감사가. 예. 그렇게 엄마 보고 나서 또 다시 함경도로 끌려갑니다. 네네. 그래서 계속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하는 동안 세종은 계속 챙겨주죠. 가족들도 챙겨주고 엄마한테도 상도 주고 이렇게 으쌰으쌰 해주다가 결국 세종 14년 온 지 10년 만에 드디어 한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1년 전에 드디어 후임자가 나타났거든요. 바로 김종서 장군. 그 후임자가 김종서 장군. 예. 그러니까 김종서는 가서 이제 8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8년 동안 계속 그 사람은 그 함경도에 박혀 있게 됩니다. 기본이 10년, 기본이 8년.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하경복은 드디어 이제 함경도로 벗어나긴 했는데 태종 때까지 합쳐서 15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북방의 이게 최고 권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려 나옵니다. 계속 일하고 심지어 그 김종서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대타로 다시 또 함경도에서 일하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북방에 문제가 생기면 북방 전문가 누구냐? 그러면은 제요. 하경복이라는 사람이 있사옵니다. 맞다 불러라.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끝없이. 박상영님이 조선시대에는 혹시 여름 휴가가 없었나요? 관료들 고생만 했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정기 휴가 같은 게 있었습니까? 휴가는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 세종은 별로 이렇게 휴가를 잘 심지어 그 부모님 장례 때 있었거든요. 부모님 장례는 보통 그 3년 동안 3년 장치로. 예, 3년 상을 치르니까 어쩌면 그게 휴가일 수도 있었습니다만 세종은 한 100일만 하고 돌아와서 일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 쓰는 거 싫어하는 직장 상사. 예, 예전에 한번 여기에 나왔던 윤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절절하게 편지를 씁니다.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저는 오로지 어머니만 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제가 제발 상륜상 좀 치르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세종 답변이 정말로 비인간적인 게 그래
엄마가 돌아가서 정말 슬프겠다. 근데 그게 3년 지난다고 슬픈 게 없어지겠니? 그러니까 그냥 일해. 너 지금 할 일 많잖아. 너 지금 해야 될 일 요거 있고 요거 있고 요거 있는데 니 그냥 계속 슬퍼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그냥 일해라. 아니, 유교의 나라에서 예. 3년상을 치르겠다라는데 그걸 이제 세종대왕은 그래도 일이 우선이다. 예. 백성 일이 우선이다. 그게 고위 관료뿐만 아니라 그 하위 관료들한테도 부모님 상이요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둘 일 빠지면 누가 일하냐? 라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까 그 70 넘어서까지 세종 시절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 곽정대님이 왜 그 사람들이 유명했는지 이해가 되네요. 아까 그 하경복 예, 그러니까 함경도에서 10년 만에 한양으로 돌아온 거죠. 예.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일 시켰습니다. 끝없이. 예. 그래서 이제 나중 그 계율신작을 그 군사에 대한 책도 썼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당시 75세셨거든요. 네. 물론 세종의 그 관직에서 아직 현역이겠지만 그래도 일상적으로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 하경복이 세종한테 말을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75세십니다. 그러니까 진주에 계시는데 저 고향에 좀 내려가서 우리 어머니 봉양 좀 하겠습니다. 네네네. 라고 얘기했는데 세종의 대답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네 동생이 김해에 있잖아. 네 동생한테 엄마 봉양은 네 동생한테 맡기고 너는 그냥 여기서 일해. 진주랑 김해랑 가깝잖아. 예, 예. 뭘 이렇게 한양에서까지 멀리 그렇습니다. 가니 이렇게. 예. 그래서 정말 그래서 근데 나중에 하경복은 의외로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고향에 돌아가서 1년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때 62세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오랫동안 일을 시킨 사람 치고는. 예. 근데 야. 무관이었으니까 뭔가 이제 다른 거는 없어서 체력은 튼튼했을 것 같은데 아마 지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일찍 죽은 걸 보면. 아니 그렇게 또 고생을 하고 일을 많이 했으니 예. 과로가 이제 누적이 되는 거니까. 그래도 무과했는데. 권예솔님이 왜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역시 뒷담이 재밌네요. 이렇게. 어디 가서 세종대왕의 뒷담화를 들어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런 게 또 역사 속의 기록으로 다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찾아보면 그 재밌습니다. 세종대왕 본인만 이렇게 일을 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신하들도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업적들이 또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고 우리가 그걸 또 같이 쓰는 거고. 그래도 과로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그럼요. 쉬고 휴가도 받고. 박복남님이 이대호 기자님 성공예감의 황희정승이 되어주세요. 87세까지 네. 한 43년 남았네요. 네. 오, 충분합니다. 근데 세종대왕만 그랬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을 험하게 부려먹는 왕이 또 하나 있었죠. 바로 정조요. 정조. 예. 역시 위대한 임금들은 일을 잘했고 일을 많이 했고요. 정조는 어땠습니까? 이거 정조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건 좀 특이한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조가 많이 했던 일 중에 바로 활자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이 사람 치세 동안에 활자가 거의 한 100만 자 만들었을 정도인데 옛날에 활자를 만드는 것은 붓구실을 쓰고 뒤집어서 나무판에 붙이고 깎아내는 거. 그리고 이게 만약 금속 활자면 좀 더 자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러려면 일단 예쁜 글씨체가 있어야 됐습니다. 예쁜 글씨체. 예. 근데 정조가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오경백판이라는 책을 만들어야겠는데 활자를 만들어야겠다. 예, 근데 예. 예쁜 글씨체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지금의 대구인 경상가명에 연락을 줍니다. 거기서 글씨 잘 쓴 애들 몇 명 좀 뽑아 보내라. 네. 그렇게 됩니다. 얘기했듯이 지방 관용은 그 관리는 이제 그 서울의 관리하고 좀 다르거든요. 과거 제도를 통과하는 게 아니긴 했는데 어쨌거나 경상 가명에서 일하던 5명의 관리들이 그래서 임금님 명령으로 짐을 싸들고 서울로 출장을 옵니다. 오, 글씨 잘 써서 예. 대구에서부터 서울까지 출장 갔다. 예. 근데 그 써오게 된 이유가 당시 서울은 글씨체가 예쁘고 가녀린 글씨를 유려한 글씨고 세련되다고 여겼거든요. 예. 근데 정조가 개혁군주의다 뭐다 하지만 사실 취향은 굉장히 올드한 보수 타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좋아하는 글씨체는 뚱뚱하고 중후한 글씨. 실제로 저쪽 지금 박물관 같은데 이제 정조의 어필들이 남아 있는데요. 굉장히 글씨가 중후해요. 두꺼워요. 그러니까 그런 글씨체를 쓴 사람이 필요하고 그 경상도야말로 유학의 본성지로 좋은 글씨체가 남아 있을 거다. 그래서 보낸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경상도 경상 가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임금님이 부르셨대.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이제 그렇죠, 계속, 그렇죠. 예, 영광이죠. 일기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한 서울은 어떤 곳일까 기대도 하고, 오. 야 우리 가서 잘해서 우리 경상도의 위신을 널리 떨쳐야 돼. 그렇죠. 라는 것도 임금님께서 있고. 부르셨으니. 예, 그다음에 준비물 챙겨. 근데 준비물을 해야 되는데 붓이 없네가 됩니다. 무슨 뭐 당연히 필수 붓은 아닙니까? 얼마 전에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쓰는 특별한 붓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계필이라고 하는데 계필. 그 급하게 편지 쓴 거면 우리가 지금 있는 붓 10개를 급하게 챙기긴 했는데 이걸로는 부족할 것 같으니까 구한 대로 빨리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붓은 서울에 없습니다. 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서울에 모든 물건들이 다 모였을 것 같은데 정작 그쪽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필을 10개 챙겨가지고 한 2주인가 걸려서 열심히 대구에서부터 서울까지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 규장각으로 가요. 규장각. 예, 당시 세종의 브레인들이 모여있던 그 당시 최고의 최첨단 인문학 연구소 뭐 그런 느낌이죠. 뭐 왕실 도서관 느낌으로. 도서관이자 정책도 만들고. 그다음에 예, 학술 연구기관이었죠. 그러니까 이 대구에서 처음 사람들은 눈이 이렇게 휘둥그레서 여기가 규장각이야 이러면서 그 어리둥절했는데 그 다음에 와서 짐 풀고 임금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 임금님이 그래서 너희들 봤니? 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쫄아서 바닥에 딱 달라붙어서 임금님 얼굴도 못 봤대요. 근데 이제 그렇겠죠? 예, 근데 정조가 이제 선물 보따리를 하나씩 줍니다. 붓도 있고 먹도 있고 후추도 있고. 그래서 워낙은 일 끝나면서 줘야 되는 거긴 한데 먼저 줄게. 일 열심히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대하드라마도 끊어야 제맛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세종대왕이 너무 많이 집중을 했는데 예. 거의 못지않은 정조가 얼마만큼 또 신하들을 부렸는지는 예.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다음번 또 청취율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음에 더 오늘 괜찮습니다. 이한 작가와 함께했고요. 세종대왕 뒷담화를 했다라는 건 우리끼리 비밀. 고맙습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